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괴 김정은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전략적 무기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했던 국가급 역대급 훈련이었던 경멸훈련에 미군의 MQ-4 그레이 이글을 공개했었죠. 이 그레이 이글이 공개된 다음에 김정은이가 얼마나 경악을 했습니까? 또한 이란의 카셈 솔레이마니 혁명대장을 수비대장을 산산조각을 낸 MQ-9 리퍼 죽음의 저승사자, 이 죽음의 저승사자도 김정은이가 가장 경악해하는 무기 아니겠습니까? 자, 김정은이가 얼마 전에 7월 27일 전승절이다라며 MQ-4를 닮은 샛별 사용 무인 드론 정찰기, 또한 MQ-9 리퍼를 흉내낸 샛별 구형 무인 공격기를 공개했죠. 그런데 김정은이가 대놓고 미국의 전략 자산들을 흉내내서 공개를 한 이후에 뭐라고 외신들이 강조했습니까? 당시에 김정은이의 무인 정찰기 샛별 사용과 또 무인 공격기 샛별 구형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저거는 깡통일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군사 위성 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며 북한의 광학 기술은 그야말로 조악스럽기 그지없다라고 강조하면서 깡통 무인 드론을 공개했다라고 이 전문가들이 강조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김정은이가 얼마 전에 야심차게 쏘아 올렸던 군사 정찰 위성 만리경 1호가 서해 바다에 꼬라 박힌 다음에 우리 국군이 실제로 수거를 해서 보니까 엔진은 그야말로 구소련제 한심스럽기 그지없는 엔진에 이 의성의 감시 장비, 한마디로 감시 장비는 만안경 수준이다. 만안경. 고로 상업 위성 수준에도 못 가는 깡통을 김정은이가 쏘아 올렸다라고 강조했죠. 자, 지금 현재 북한 김정은이가 또 북한의 국방성 반항공사령부, 로켓 전략군, 또 평양시 방어사령부 뭐 할 거 없이 발칵 뒤집어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북괴 김정은이가 도발을 하면 쓸 수 있는 모든 비례대응 전략을 쓰겠다. 김정은이가 무인기 한 대만 공격하면 10대 이상, 100대 이상의 스텔스 무인기를 평양으로 날리고 북한 전역으로 날려겠다라고 이 강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미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는 백령도에 평양과 직선거리 150km, 백령도에 무엇을 이 부대를 만들어 놨습니까? 자폭 무인 드론 비행 부대를 이미 만들어 놨으며 김포에는 스텔스 무인기 부대를 만들어 놨죠.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지금 현재 우리 국방부는 드론 작전사령부 9월 달에 창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식에 북한이 발칵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저의 WTR 소식통이 한국의 민간 드론이 이 북한의 1군단, 5군단을 뚫었는데 이에 김정은이가 기관총 공개 처형 명령을 했으며 1군단, 5군단 또한 미 반항공 사령부의 핵심 관계자들이 쑥대밭이 됐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눈여겨봐야 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민간이 어떻게 북한의 1군단, 5군단을 뚫었는지 그 소식부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군, 드론, 무인 항공기 부대 창설과 함께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의 국내 민간 동호회를 중심으로 이 제작된 무인기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북한 휴전선을 넘어 북한 영토까지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무인기 동호회를 중심으로 공공연한 사실이며 일부 영상은 유튜브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으로 날아간 무인기들은 금강산은 물론
개성 등지에 남북 합작 시설물 등 극도로 민감한 북한 측 시설까지 촬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인기를 둘러싼 남북 대치의 민감한 상황 속에서 이른바 민간의 무인기 내지는 드론은 훨씬 이전부터 북한을 넘나들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인기 동호회 회원인 대구 거주의 A씨가 최근 영남일보에 제보한 영상에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직접 제작한 무인기를 강원도 고성에서 띄워 북한 금강산 일대를 비행하면서 촬영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무인기는 2시간 정도 비행을 한 뒤 예정된 도착 지점인 강원도 인제로 돌아왔습니다. 자동 비행 장치, GPS 위치 정보 시스템 비행 경로를 사전에 좌표 방식으로 입력하는 방식이며 장착된 카메라로 지상과 영공을 촬영을 합니다. A씨는 2년 전 무인기를 활용한 금강산 촬영을 처음 시도했는데 악천후로 실패한 뒤 3번째 만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며 다만 무인기 앞에 부착한 카메라 각도가 높아 지면이 많이 촬영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카메라 각도를 다소 아래로 수정해 지난해 10월에는 다시 같은 경로로 무인기를 띄워 촬영에는 성공했지만 돌아오는 착륙 지점에서 다소 오차가 생겨 무인기를 회수하지는 못했다라고 전했습니다. A씨는 무인기에 카메라를 장착해 촬영을 시작한 것은 15년 전부터다라고 말했습니다. 항공과 영상 분야에 관심이 많은 그는 2011년부터 자신의 무인기로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에도 올리고 있습니다. 무인기 동호회 등에 따르면 배터리 용량만 되면 북한 평양까지도 촬영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대부분 금속 재질인 드론과 달리 A씨 등이 사용하는 무인기는 스티로폼과 유사한 EPP 발포 폴리프로필렌 재질이어서 북한은 물론 국내 비행 금지 구역에서도 거의 적발된 적이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A씨는 개성 촬영은 금강산보다 더 쉽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시도하지 않았는데 국내 무인기 동호회 회원들이 개성을 촬영했다라는 소리는 많이 들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비무장지대 등 휴전선 일대를 무인기로 비행하거나 촬영할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2018년 11월부터 군사분계선 MDL 10에서 14km 이내는 무인 정찰기 등 항공기 비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올해 이 영남일보에서 2023년 올해 1월 6일 날 기사를 냈던 겁니다. 그랬는데 얼마 전에 이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다른 대한민국의 민간 항공 드론 팀이 1군단 섹터인 5군단 1군단 강원도 지역을 비밀 비행을 한 것이 저의 WTR 소식에 의해 드러났으며 김정은이가 1군단 5군단 반항공사령부 거기에 이제 이 강원도에 있는 이 정찰총국 산하에 탐지부대도 있거든요. 이 탐지부대가 완전 쑥대밭이 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정성산 TV 정성산 감독 선생님께 알려드립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올해 6월달과 7월달 북한 강원도 지역인 북한의 최전방 지역인 1군단 지역과 5군단 지역에서 남조선의 무인기로 추정되는 수십 대의 무인기가
강원도 1군단과 5군단을 비밀 비행을 한 것이 이번에 또 드러났습니다. 정확하게 반항공 사령부 R 소식통에 의해 5월달, 6월달 혹은 6월달과 7월달, 왜냐? 김정은이가 1군단과 5군단 또 정찰총국 산하의 탐지부대 핵심 관계자들을 기관총으로 공개 처형시킨 사실은 7월 말에 나왔습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가 얼마나 대극노했으면 남조선 민간 드론에 뚫린 1군단, 5군단 관계자들을 싹 다 기관총으로 공개 처형시키라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라고 평양시 반항공사령부 R 소식통이 전했어요. 올해 1월 달과 4월 달에도 남조선의 한국의 드론 민간 동호회 회원들이 개성을 촬영한 사건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댔는데, 이 남조선 무인 드론 동호회 회원들 가로 열고 정확하게 동호회 회원들인 건 확인되지 않음. 회원들이 5월달, 6월달, 7월달 계속해서 북한 최전방 사단인 1군단, 5군단 지역을 밤마다 비밀 비행한 것이 드러났으며, 이 비밀 비행한 이 영상과 비밀 비행한 추적한 자료들이 김정은에게 직보가 된 이후에 김정은이가 반항공 사령부 소속 관계자들과 나아가 전략 로켓군 관계자들, 정찰 총국 도감청 관계자들을 불러놓고 한마디로 대경로를 했다라며, 김정은이가 이렇게 경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민간에게까지 뚫려버린 북한의 전선군단 1군단, 5군단의 반항공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붕괴된 거나 다름이 없다라며, 이런 충격적인 사태에 김정은이가 화낼 만도 하다라고 평양의 방어사령부 R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가 작년도 11월 달에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한번 훑고 지나가고 다시 월북을 한 이후에 남조선의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남조선 군 유 무인기가 북한 휴전선을 넘어 북한 지역을 한바탕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윤석열 남조선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이 DMZ를 넘어가 개성 지역과 또 강원도 지역, 북한 휴전선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비행을 한 이후에 되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이때도 북한의 반항공 사령부와 북한의 DMZ, 민경 또한 북한의 반항공 포들도 단 한 발도 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때도 김정은이가 북한의 정찰 총국 핵심 관계자, 반항공 사령부의 핵심 관계자들을 거의 처형시키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국의 무인 동호회 팀들이 5월달, 6월달, 7월달 북한 군 1군단, 5군단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김정은이가 얼마나 열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서 이번에는 제대로 본때를 보인다라며 북한의 반항공 사령부의 핵심 관계자 3명, 정찰총국 가로 열고 도감청 기술정찰국 이 관계자 4명, 1군단 산하에 있는 반항공 관계자 2명, 강원도 북한 강원도 5군단 반항공 관계자 3명 다 해서 수십 명을 본때 있게 처형을 해라라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여기에서는 이번 처형은 국가보위성이 인민군 보위사령부가 한 게 아니라 국가보위성이 했다라며,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 이 북한 국가보위성 공개 처형조가 6명이 이 기관 단총으로 무장한 처형수들이 내려와서 1군단 사령부 산하에 있는 보위사령부 내에 있는 처형장에서 기관총으로 쏴 갈겨
죽이는 충격적인 사건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자, 정성산 TV가 강조하는 핵심이 뭡니까? 김정은이가 가장 경악하는 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무인 드론 김정은 제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민간 드론들이, 참고로 민간 드론인지는 정확하진 않으나 군사용 드론이 아닌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이라는 이야기죠, 민간. 그러나 민간에게까지 뚫린 1군단, 5군단의 반항공 체제 시스템에서 김정은이가 열받을만 하다라는 것이 5군단 R 소식통의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민간 단체, 한국의 민간 드론에까지 뚫려버린 북한의 155마일 휴전선, 앞으로 더 발칵 뒤집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북괴군 120만이라고 하지만 우리 민간에게까지 뚫려버린 저 북한 김정은의 육해공군은 사실상 깡통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